자, 4장입니다. 여기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고요. 여기는 여러분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교재 어디냐면 146페이지입니다. 자, 사장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이거 전체 물어본 게 101에 13. 여기 146페이지예요. 이 사장 전체에 대해서 물어본 게 101에 13번이고요. 그럼 여기 나중에 뭐 세무 뭐 지금은 회계 1급이니까 뭐 관계가 없지만 실제 나중에 세무 2급 요거와 관련 서류를 다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실제로.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 2급까지 올라가실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작성해줘야 돼요,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그 세금 계산서 있죠? 146페이지 여기에다가 100회 15.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102회 14번, 그 다음에 109회 14번. 그 다음에 149페이지, 마지막 149. 여기 146페이지입니다. 자, 149페이지. 맨 위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 범위라고 있죠? 여기가 110회 15. 맨 위에 149페이지 맨 위에가 110회 15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후 면제 여기가 102회 13번 108회 13번. (149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102회 13번 108회 13번. 응? 위에 거? 위에 거가 110회 15? 그럼 세금 계산서는 워낙 중요해요. 그렇죠? 힘드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사업자 될지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할 거 부가가치세. 표정은 그럴 일은 없다.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세법을 알아야 되냐면 세무공무원 그걸 무시 안 해. 세무사가 무시 안 해. 실제로 대리 맡길 때.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한다고 말 많은데요. 어머니들 실제로 세법 배우시면서 무시당한다고 과외 받으시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너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해가지고 나 무시했다고. 자, 보시죠. 수입하는 경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낚시가 좀 심각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수입하는 요게 이제 실기 때 내면 좀 어려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자,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이제 수입하는 거 재화를요. 그럼 수입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거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 A가 샤넬, 맞죠? 여기 갑이 현대백화점, 맞죠? 그래서 이번에 샤넬한테 현대백화점이 1,000원에 수입을 한대요. 맞죠? 수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샤넬이 있는 곳이 어디야? 어디예요? 혹시 샤넬 어느 나라예요? 프랑스? 잘 모르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 나라의 세무서 있겠죠? 잘 몰라. 그래서 세무서에 영세율 받겠죠? 상대 수출하는 국가니까 이제 여기 샤넬이 있는 나라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항상 일반 원칙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 공급자는 샤넬이고 공급받는 자는 지금 현대백화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FM대로 하면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맞죠? 그러면 FM대로 하면 샤넬이 현대백화점한테 1,000원의 샤넬 가방을 팔면서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해서 1,100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1,000원은 샤넬이 먹고 100원을 우리나라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낼까요? 안 낼까요? 샤넬이 우리나라에 한국 알려뷰 무조건 낼게요. 이럴 리는 없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재화를 수입할 때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 사업자한테 걷어서 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그렇죠? X다,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갑한테 애원을 해야 되겠죠. 현대백화점한테. 야, 현대백화점아, 이거 샤넬이 안 내는데 네가 좀 낼래?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저는 부가가치세 저는 매입하는 사람이 제가 왜 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낼 수가 그러니까 100%안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안 고치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걷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거듭내냐면 요 현대백화점이 안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이라는 것을 거쳐요. 세관. 그죠? 세관에 있는 우두머리를 세관장이라고 해요. 세관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표정이 그것도 개그라고. 세관장. 자, 세관장은 아까 관세를 걷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세관장이요. 갑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부가가치세 100원 빨리 줘라고 하는 거예요. 세관장이.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낼까요? 부가세? 그죠. 반드시 내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세관장이. 자, 현대백화점아, 부가가치세 100원 줘. 라고 했더니, 현대백화점이 싫어요. 그러면 세관을 씌고 웃으면서, 그럼 이제 이 가방은 제 겁니다. 이러겠죠. 맞죠? 이거 샤넬 가방 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줄 때까지, 네가 부가가치세 줄 때까지 안 주겠다라는 게 이 가방. 맞죠? 그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게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 공급자는 누구예요? 샤넬이죠. 실제 공급자는 외국에 있는 놈이에요. 외국에 있는 놈. 외국에 있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관장을 뭐라고 보냐면 웃겨요. 가상의 공급자라고 봐요.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가상의 공급자.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실제 공급자가 안 낼 거기 때문에. 알죠? 가상의 공급자로 봐서 세관장이 마치 현대백화점한테 이 샤넬 가방을 1,000원에 공급한 걸로 봐요. 이 1,000원도 가상의 공급가액이다라고 해요. 알죠? 그러면 갑한테 이제 부가가치세 100원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하시더라고. 선생님 1,000원은 왜 안 걷어요? 세관장 양아치는 아니잖아요. 1,000원을 세관장이 만약에 1,000원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샤넬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샤넬이 1,000원을 먹어가는데 100원, 그러니까 원래는 샤넬이 1,000원도 먹고 100원도 걷어서 우리나라에 내야 되는데 100원 안 낼 거잖아요. 안 낼 거니까 그냥 세관장이 마치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봐서 부가 100원만 걷기 위한 거예요. 이 숫자는. 그래서 가상의 공급가액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세관장하고 세무서장은 당연히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거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100원은 현대백화점의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현대백화점은 이 100원의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매입세 공제 요건. 첫 번째,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될 것. 현대백화점은 과세가 되는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와 같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적법한 증빙 서류가 있을 것.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수입세금 계산서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세관장한테 줬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자라면. 근데 만약에 이게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우리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돌려받아요. 항상 소비자가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무조건 현대백화점과 같은 사업자, 법인이란 말이에요. 법인 사업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언제 거칠까요? 현대백화점 팔면 소비자한테 팔면 거쳐요. 그렇죠? 팔면 현대백화점은 소비자한테 받아서 낼 거고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구조예요, 무조건.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실기 때 조심하실 게 뭐냐 이거예요. 실기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갑입장에서 입력해야 될 때 부가가치세를 주는 건 세관장한테 주는 거지 요 A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상대방은 세관장이 있는 세관이지 A가 있는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입이라는 유형을 걸어요. 내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총 18점짜리 있죠? 거기에서 수입은 반드시 공급자를 세관장이 있는 세관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제일 큰 낚시를 주면 샤넬하고 세관장이 있는 세관을 같이 줘버려요. 그럼 대부분 낚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입은 얘한테 했거든. 조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0원을 입력을 하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1,000원을 쌩까버려요. 그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컴퓨터가 수입을 1,000원 걸잖아요. 그럼 이 1,000원이 실제 세관장의 매출액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100원만 걸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세관장한테 준 건 100원만이니까. 아셨죠? 네, 다시 설명할게요. 제발 이상한 거 걸지 마. 제가 만든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로 대비를 시켜야 되니까 샤넬하고 세관장이 같이 있어요. 힌트 내일 실기할 거 힌트 드리자면 조심하시고 자 이제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문제나 나왔어요. 시험에 잘 냅니다. 단골이에요, 단골.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안 적혀 있으면 가산세 두들 패요. 가산세라는 거. 그리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현실에서 중요해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려 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 뭐냐면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는 무조건 둘 다 있어야 돼요. 공급하는 놈이든 공급받는 놈이든. 아시죠? 다만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공급하는 자가 2장을 끊습니다. 상대방한테 공급받는 자는 한 장 끊어주고 한 장 자기가 가져요. 알죠? 그러니까 주는 놈은 공급하는 자가요. 공급받는 자는 받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공급받는 자는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이 아니에요. 받기만 하니까. 근데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장난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놈은 있어야 돼. 반드시 주는 놈의 성명 또는 법인이면 명칭 있어야 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요적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낚시 당하면 진짜 억울해요. 엄청나게.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인데 여러분 공급가액이라는 용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실기와 관련이 있게 공급가액이 뭐냐면 우리 어저께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공급대가.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숫자를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 우리가 내일 실기 입력할 때 다 공급가액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등 숫자요. 알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줄까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로 가끔씩 냅니다. 그럼 그걸 입력하면 그렇죠. 지읒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무 1급 때 맨날 지읒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지읒된다 이렇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세뇌 시켰나 봐. 그래서 무섭구나 이게. 떼창으로 4명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지읒된다. 당황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아까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공급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작성 연월일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해사항이 아니에요. 세법에서 그냥 작성 연월일이라고 하면 공급 시기 얘기해요. 됐죠?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공급 연월일 있죠. 공급 연월일은 뭐냐면 인도한 날짜만 의미해요. 인도한 날짜만. 공급한 날짜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작성 연월일이라고 해요. 부가세는. 자주 남기해요, 여러분들. 예. 시험에 장난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로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급 연월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도한 날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계산서하고 나중에 내일 실기할 때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우리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걸 계산서라고 해. 계산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맞죠? 걔는 종이가 있고 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입력할 때는 그게 전자인지 종이인지 별도로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그 논의를 하고. 일단 전자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가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발급 의무자가 있어요. 의무자. 외워주셔야 돼요. 법인은 무조건 발급해야 돼요. 전자를. 우리 시험은 무조건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게 7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세법 처음이시니까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법 공부할 때 짜증나는 게 세법 공부가 세법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개정이 돼요. 다 개정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법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강제로 공부를 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이게 뒤쳐져 있으면 사람들이 의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공부하게끔 하게 되는 구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거 말 문제. 그래서 8천만 원, 8천만 원. 세법 하다 보면 이 숫자 때문에 짜증나요, 정말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짜증나고 성질도 나고. 근데 위로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해주고 있잖아, 지금. 팀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발급식이요.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원칙이 공급시기에 발급해줘야 돼요. 알죠? 다만, 우리가 바쁠 수 있잖아요. 깜빡깜빡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후발급이랑 하면 후발급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여기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며칠이냐? 7월 23일? 7월 23일 날 내가 물건을 팔았대요. 그럼 7월 23일에 끊어줘야 되는 거 원래가. 근데 깜빡했어요. 그럼 8월 10일까지 끊어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가산세 안 물립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송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둘이만 주고받아요. 그럼 당연히 세무서 입장에서는 삐지겠죠. 야, 너희들만 주고받냐? 나도 좀 알자. 는 장난이고요. 당연히 공급하는 자하고 공급받는 자만 알잖아요. 세무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돼, 국세청에. 근데 그건 로그인만 하면 돼. 로그인만 해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됩니다. 다음 날에 클릭 몇 번이면 되거든요, 이건. 그렇죠? 근데 이 둘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세금 계산서는 다음 날까지 발급해야 되고 전송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걸 거꾸로 알고 계신다 그러고. 큰일 나? 알죠?
자, 그리고 말 문제입니다. 뭐냐면, 근데 만약에 제때 전송했대, 제때. 우리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알 수가 없죠. 전송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그걸 세무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서 전송하면 국세청 서버에 데이터가 보존돼가지고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이 발급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세무서가. 그래서 나중에 합계표라는 거 별도 제출해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서. 근데 제때 전송하면 면제가 돼요. 왜냐면 국세청 서버에 잘 보존돼 있으니까 굳이 그 내역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려주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국세청 서버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제때 전송하면. 했죠? 굳이 요약한 표를 제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중요할걸요. 나중에 장부조회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야 되거든요. 이게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는 표예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우리 시험에 실기 때 나와요. 그럼 어떨 때 조회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다. 됐죠? 이 정도 챙기시고. 자, 요거를 냅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를 도와볼게요. 이거 말로 하면 사람 죽어요. 그림으로 해볼게요. 그림으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후발급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거 다 말로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럴 수 있죠. 뭐냐면, 내가 이제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요, 계속 하루에 2장 발급해야 되잖아요. 내가 편의점에 납품한 업체면. 그죠? 얼마나 불편해. 반드시 불편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세금계에서 밀상 발급해주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달치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그 연도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냥 내가 한 달 있죠. 한 달 사이에 공급가액을 싹 다 합쳐 세금계산서를 원샷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1월달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1월달 그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쳐가지고 그 달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왼쪽 그림. 알죠? 아마 교재에는 그게 말로 적혀져 있을 건데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알죠? 그 다음에 이 중간 거. 중간 건 뭐냐면 내가 아예 임으로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예 합쳐서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달에서 내가 임으로 정해도 돼요. 정해서 지금 사례에서 그냥 1월 5일부터 1월 20일자의 공급가액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알죠? 그래서 내가 임으로 정한 기간 있죠. 임으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가지고 그 임으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 있죠.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1월 이건 안 돼요. 1월 5일부터 2월 4일은 안 돼요. 월은 같아야 돼. 월은 같아야 돼. 이렇게는 안 돼. 그렇죠? 1월이면 1월, 2월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요 맨 오른쪽 건 뭐냐면 맨 오른쪽 거는 내가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이게 일반적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 실제 거래가 확인이 되면 그 거래가 한 날 있죠. 그 거래를 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발급. 아까는 여기 위는 후발급. 여기는 선발급 특례예요. 뭐냐면, 내가, 이럴 수 있죠. 뭐냐면, 내가 대가를 먼저 받았어요. 대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거 가능. 맞죠? 그러면 그때는 이 세금 계산서 선발급한테 공급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세금 발급이니까 내 물건을 받지도 않았어. 물건을 인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대가 받았어. 먼저. 아, 그럴 수 있잖아. 계약금 같은 거. 맞죠? 그리고 세금계에서 발급하면 그때를 공급식으로 봐요. 맞죠? 이렇게. 예. 그 다음 얘는 거꾸로예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일단 세금계산서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대가부터 받고 발급한 거고 얘는 일단 발급을 해준 거예요. 발급을 해주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대리야. 그럼 대리면 대가 바로 못 주잖아요. 내가 저 대리니까 제가 드릴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상부에 결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7일 정도를 주는 거예요. 텀을. 그래서 내가 세금계에서 발급해줘요. 발급하고 7일 내에 상대방한테 대가를 받는 거예요. 결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일 내에 대가를 받으면 이때는 요 세금 계산 선발급한 날을 공급시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요 그림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로 돼 있는 거 이해됐죠? 네, 됐어요, 여러분. 이건 내일 실기하고 관련돼 내일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숙제는 안 낼게요. 힘들죠? 숙제 안